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기회를 절대 망치지 말라. 라울팔 얘기 겸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3월 9일자입니다.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드디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8일 기준인데요. IBIT, 이거 이제 블랙록에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이 19만 6천 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보다 지금 3천 개 정도 더 많아졌습니다. 가만 보시면 블랙록이 지금 1위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 기업 중에 지금 블랙록 1위, 2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3위가 피델리티 그 현물 ETF거든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뒤에 숨어 있는 대주주들이 누굽니까?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이런 월가의 그 공룡 기업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1위, 2위, 3위가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지금 월가에 의해서 뭐가 됐다? 코인 시장 장악이 끝났다. 지금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뭐 채굴 기업들, 이더리움의 여러 가지 개발 회사들, 자,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이 월가에 의해서 장악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팔려 나갈 겁니다. ETF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살펴봤더니 스테이블 코인 USDC의 유통량이 6억 달러 증가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 26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3.5조 원이 발행이 됐고요. 달러로 상환이 이렇게 많이 돼서 실제로 이제 시장에 풀린 돈은 6억 달러, 우리 돈 약 8천억 원이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머지 3.5조 원을 찍어냈는데 8천억만 시장에 풀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2.7조 원 뭘까요? 이게 나중에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디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SDC보다 훨씬 시가총액이 큰 스테이블 코인 테더죠. 이게 지난 세 달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 말과 올해 1월, 2월 뭐 요 정도까지 봤더니 이더리움 트론에서만 지금 얼마가 발행됐다? 130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우리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17조 3천억 원입니다. 세 달 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도 됩니까? 자, 그 이후에 테더 중단이 되었을까요? 이게 지금 1월 29일자 기사였는데요. 보시면 3월 8일, 3월 5일, 또 3월 5일, 또 3월 3일, 2월 말, 지금 이게 10억 달러가 우리 돈 1조 3,3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찍히죠.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야. 그거 혹시 모르니까 재고를 보충하는 성격이야. 뭐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데 신경을 안 쓰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지금 이미 찍혀 있습니다. 테더와 USDC를 이렇게 발행하는 게 뭘까요? 코인 시장.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두 개만 있냐? 아닙니다. FDUSD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봤더니 홍콩의 금융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퍼스트 디지털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총액 26억 달러 돌파해서 4위에 등극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예전에 있었던 BUSD가 이제 사라지고 FDUSD가 대안으로 바이낸스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시가총액이 8억 달러가 순식간에 증가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자,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뭐 1위, 2위, 3위, 4위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다? 코인 시장에 물이 아주 세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예전 거죠. 이게 1988년 건데요. 지금 이 어떤 불사조로 보이는 새가 법정 화폐, 전 세계의 화폐를 지금 불태워버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get ready for a world currency. 세계, 이게 단일 화폐거든요. 단일 화폐를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21년도에는 GovCoins라고 합니다. gov는 이제 government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코인. 그러면서 디지털 커런시가 금융을 혁신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이게 Get ready for Fed coin and the e-euro. Get ready 아까도 나왔었죠. Get ready for world currency. 그러니까 뭐 단일 화폐를 뭔가 누군가 지금 꿈꾸고 있네요. 그러고 봤더니 Fed coin, 아예 그냥 연준 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e-euro, 그러니까 전자 유로, 디지털 유로도 지금 곧 나올 것 같은데 라고 21년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CBDC입니다. CBDC의 시대를 대비하라. 뭐 이렇게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경제 전문지거든요. 뭐 되게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뭐 음모론 아니야? 맞을 수도 있죠.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까 보시면 이게 무려 1988년도 표지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 지금 이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지만 뭐 조금 늦어지는 것 같네요. 이게 36년 전에 법정 화폐의 몰락을 예측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뭐 중남미, 뭐 어디 베네수엘라, 뭐 아프리카, 뭐 화폐가 아니죠. 뭐 터키, 뭐 아르헨티나 말도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근데 이런 개발도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달러도 사실 거의 역사적으로 수명이 거의 다 했거든요. 너무 많이 남발을 했죠. 지금이 역사적으로 종이돈, 우리가 종이돈 썼던 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종이돈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종이돈이 이제 사라지죠. 디지털 머니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꼭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디스토피안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CBDC 우리가 뭐 하는지 뻔히 다 들여다보겠죠. 월드코인 홍채 정보 주면 돈 주겠다라는 겁니다. DID 이거 이제 그 디지털 신분증이거든요. 이게요. 디지털 시대는 우리한테 엄청난 편의를 제공할 겁니다. 내가 나를 증명을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뭐 동사무소 뭐 자꾸 뭐 증명서 떼서 내야 되고 뭐 도장에 인감을 뭐 찍어야 되고 뭐 인감 증명서 가져야 되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DID 하나면 내가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해도 내가 나인 것을 증명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근데 우리의 정보가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는 걸까요?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DID입니다. 전자칩, 자꾸 뇌에다가 그 인간 뇌에 그 칩을 받겠다고 하는 그 유명하신 분 한 분 계시죠? 자, 이런 세상 살고 싶으십니까? 좀 디스토피안적 요소가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왜냐면요. 이걸 제가 뭐 지금 찬성하는 게 아니라 월드코인 하면 뭘 줍니까? 이 돈을 줘요. CBDC도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유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그건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자, CBDC를 쓰면 누가 비트코인 쓰겠냐 하는 사람들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CBDC는 각 국가별로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달러 CBDC, 중국에는 뭐 위안화, 러시아는 루블화, 다 디지털 머니가 자국 머니가 다 따로 있겠죠. 근데 CBDC는 디지털 머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쟁을 하면 미국에서 러시아나 쟤네들 짜증나,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금융 제재를 했었죠. 뭘로 합니까?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뭐 과거에는 효과가 나름 있었다고 하지만 좀 애매하죠. 지금 러시아, 이란, 북한, 뭐 베네수엘라 아예 고립됐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CBDC의 시대가 되면 이 금융 제재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편해집니다. 그냥 버튼 하나 누르는 수준이 돼요. 어떻게 되냐? 돈에다가 특정 기능을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 코딩이 가능하잖아요. CBDC, 이거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쓸 수 있게.
아니면 사용 기간도 설정이 가능하겠죠. 우리 예전에 그 쿠폰 나눠줬을 때 뭐 전통시장 가서 쓰세요. 뭐 언제까지 쓰세요. 기억나십니까? 송수신자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CBDC 시대죠.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랑 무역을 해서 무역 대금을 CBDC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디지털 루블화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장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적국들 아닙니까? 미국과 러시아 또 디지털 위환화 미국에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겠죠. 이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아마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보거든요. 자, 첫 번째, 디지털 루블을요. 받자마자 디지털 달러로 환전해버립니다. 근데 이 환전, 지금 종이돈이 아니죠.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루블을, 디지털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데 쓰이는 게 뭐다? 이게 XRP입니다. 이게 CBDC의 브릿지 커런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지금 매수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환전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 못 믿어. 루블화, 위안화. 난 다른 나라 통화는 CBDC는 특히 못 믿겠어.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화폐가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는 이 역할을 뭐가 했습니까? 금이랑 은이 했습니다. 지난 4천년, 5천년간 금과 은이 실제로 화폐로 쓰였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받아줍니다. 근데 앞으로도 금과 은이 할까요? 이 역할을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금융 거래든 무역 거래든 할 때 담보로 맡겨놓을 때 이제는 금이 사실 제일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받아주고 이동도 편리하진 않죠. 그러니까 장점이요. 비트코인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어떤 뭐 이게 뭐 찍어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량이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이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CBDC 있다고 비트코인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중요성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IMF에 통화 바스켓, 선진국의 통화 5개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 인출권에서 이거 이제 필요할 때 갖다 쓰거든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겠다. 저는 완전 뭐 황당무계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만큼 디지털 화폐의 시대에서 비트코인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보셨던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망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가격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산군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군을 압도하고 있다. 현물 ETF 승인과 자체 공급량 제한 메커니즘은 향후 가격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안정적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비트코인은 14년 동안 존재했고 디지털 금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주와 암호화폐, 금 이런 혼합 포트폴리오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다. 도저 기관들에게는 확실히 유용할 겁니다. 자,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늘어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암호화폐가 표준 금융 자산으로 전환된다면 중요합니다. 표준 금융 자산. 제가 볼 때 이미 자산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더리움이나 기타 유망 알트코인들은 아마 되겠죠. 자, 금과 같은 장기적인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 현물 ETF의 승인은 눈에 띄는 가격 상승률과 투자 열풍을 일으켰다. ETF 승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고정돼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저는 이 짧은 기사문 안에 비트코인에 대한 본질과 향후 전망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비트코인에 지금 묻고 더블로 따더블로 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뭐 비투를 해도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블랙락,
지금 뭐 이제 세계 1위 기업이 됐네요. 비트코인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피델리티 여기도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 채굴 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대담할 수가 있을까요? 뭐 생각을 레리 핑크 회장이 뭐 몇 년 전에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3월 9일자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번 달 3월 달에 8만 달러 도달 가능할 것 같다.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8만 달러, 10만 달러에 도달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오를 것이라고 하는 배팅 금액이 증가했다는 거죠. 지금 포모에 휩싸인 플레이어들이 곧 진입할 것이다. 이달 말까지 비트코인 8만 달러.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이 포모에 힘입어서 상승 실제로 하고 있고요. 8만 달러, 9만 달러. 제가 볼 때 뭐 그러니까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내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우리한테는 1억이 중요하잖아요. 이 미국에서는 10만 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기념비적인 가격이 됩니다. 이 전후 우리 돈 한 1억 4천만 원 전후로 해서 심리적인 저항선 한번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거 한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전후로 해서 이제 과도하게 레버리지, 비투한 투자자들, 선물 옵션 투자자들이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출렁일 수 있다. 미국의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이게 이제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질문 또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선례로 간주하는지에 묻는 질문의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우리에게는 10개의 신청서가 있다. 나는 그 어떤 신청서도 사전에 판단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사실과 상황, 그리고 앞에 놓여진 일을 고려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11개의 신청서가 있다. 미리 사전에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SEC 내부에서 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이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말 하는데요. 좀 데자뷰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이더리움 신청사가 10개로 늘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뭐 11개, 12개였죠. 이 개수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월 23일 날 이더리움 ETF 승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심스럽게 슈퍼 사이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만의 이슈일까요? 이더리움 ETF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을 한다. 알트코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트 시즌이 더 커지고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더리움이 급등하면 엄청난 알트코인 포모, 알트 시즌 저는 당연히 올 수 있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이게 5월 23일 전후로 해서 이게 거절이 된다. 이더리움 ETF는 아니다 하는 순간 큰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 5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알트코인에 또 투자하고 있다. 투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망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자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부자라고 느낀 다음에 투자할 더 많은 투기 자산을 찾는다. 우리의 탐욕이 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은 대형주로 돈을 벌고 소형주, VC 등의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에도 투자하기 시작하는 전통 경제도 당연히 있겠죠. 부가 쌓일수록 더 많은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갑니다. 이러한 부의 효과, 또 기술 인프라가 결합되면 강력한 뭐가 만들어진다? 알트코인 시즌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어서 과거에는 알트 강세 시즌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제한했는데 올해의 이 랠리는 ETF를 통해서 유입된 신규 자금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 시즌이라기보다는
모든 코인을 위한 시기에 가깝다. 다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에서 알트로 이렇게 넘어가면 비트가 조금 좀 잠잠했었는데 이번에는 비트는 대형 기관들이 사주고 알트코인은 또 개인들이 사주고 이러면서 그냥 둘 다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 ETF죠. 그게 그만큼 무서운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3월 18일에서 21일, 이게 이제 엔비디아, 그 지금 뭐 제일 뜨거운 기업 중 하나죠. AI 컨퍼런스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뭐 세션 스폰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유명한 회사 거의 다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패널 디스커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Transforming AI라고 해서 젠슨 황, 이 뭐 엔비디아의 파운더도 오시고요. Essential AI, Character AI, 뭐 오픈 AI까지 AI 기업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일리아 폴로스킨 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니어 프로토콜, 코인 니어 코인의 CEO입니다. AI 세션에 왜 패널로 참여를 할까요? 이거를 아시는 분이 아마 계시겠죠? 니어라고 하는 그 코인이요. 처음에는 AI 기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AI에서 크립토, 블록체인 기업으로 사실 전향을 했죠. 여기 이제 회사에 있던 직원이 임원 출신의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3월 18일에서 21일 인공지능 관련 코인들 제가 볼 때 펌핑이 한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신 이런 코인들이죠. 렌더, 뭐 아카시 네트워크, 그래프, 뭐 비탄서, 타오, 그다음 니어 프로토콜. 그러니까 니어가 왜 인공지능에 들어간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매수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보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라울팔 잘 아시죠? 그 매크로 투자자인데 굉장히 또 긴 글을 썼습니다. 이걸 제가 좀 번역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통금융기관의 절반, 지금 전통금융기관에서 절반은 아직 최단 기간 내 역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자산계층, 이게 뭡니까? 코인입니다. 코인의 큰 거시적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전통금융이 지금 기회를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큰 하락이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냥 사놓고 오래 들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왜 못 깨닫고 있는 건지 안타깝다는 거죠. 하락장마다 사놓고 오래 들고 있으면 엄청난 수익이 눈덩이처럼 복리로 쌓일 텐데 참고로 라울팔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샀었습니다. 샀을 때 이제 4848을 했다가 그냥 안 팔고 가만히 들고 있을 걸 하고 후회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락장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이죠. 2022년 그 FTX 무너졌을 때 솔라나와 이더리움 엄청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게 낫습니다. 4848 하는 건 적입니다. 여전히 위험 조정 기준으로 이것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그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코인이. 이게 외계인 자산 등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alien asset class. 코인이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대비한 수익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위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업사이드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자산이 다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가진 최고의 성과 자산만 소유하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다각화가 필요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 실제로 라울팔은요,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30년 이상 매크로 투자자였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오래 일도 했었습니다. 임원 출신이죠. 수백억 자산이 있어요. 뭐 수천억이었던 걸 제가 기억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억만장자 조 단위는 아니어도 한 몇천억 들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뭐 부동산부터 해서 자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어디에 올인했다? 코인에 올인했습니다. 언제 올인했다? 22년 6월과 11월 테라루나 무너졌을 때, FTX 무너졌을 때 추매해서 평단을 엄청나게 낮췄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라울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튤립 거품의 차트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코인 시장 사이클에서 단 한 번의 사이클도 빠지지 않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늘로 솟구쳐 천정을 뚫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 금융을 말합니다. 그들은 또 틀릴 거다. 왜 틀릴까요? 이 트렌드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식에서 지혜에서 기회가 나오죠. 이거를 모르고 있다. 안타깝다는 거죠. 아, 근데 뭐 코인 투자자들이 조금 뭐 유별난 거 잘 이해합니다. 코인의 75% 이상이 폭락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오른다. 세상에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항상 75%, 80%, 심지어 90% 이상 폭락했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시죠? 위로만 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그런 자산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 모두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들 전통 금융, 아직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아직 알트코인은 특히 더더욱 지금 비트코인도 일부만 사고 있죠.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자, 그들 전통 금융의 시장 합류를 환영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들어오고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기 이제 해시태그 보면 Don't F this up입니다. 제발 망치지 말아라. 제발 이 기회를 망치지 말아라. 이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고 앞으로 영원한 기회가 아니죠. 기회가 영원하면 그게 무슨 기회겠습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죠. 바이 더 딥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기 그리고 고가에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바이 더 딥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가에 매도. 뭐 가끔 뭐 이제 뭐 시바이누가 올라서 팔았다.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바이 더 딥 이미 사실은 하락장 기간 우리한테 2년, 3년 길게 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하락장 이 뭐 과거 1년, 2년 사이에 매집이 끝났다. 제가 볼 땐 이미 위너십니다. 이제 고가에 어떻게 잘 팔지 이거 하나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 나는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사고 싶다. 바이 더 딥 하셔야겠죠. 바이 더 딥 뭐 기회가 제가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꾸준히 많이 사신 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지금도 유효합니다. 상승장에서 이렇게 후루룩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 근데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예전이라고 쉬웠겠습니까? 저가에 사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고가에 매도하는 거. 이거는 더 어렵겠죠. 사실요, 이거를 그 사람 투자자들의 성향이 다르고요. 상황, 뭐 빚이 있다 할지, 뭐 갚아야 될 뭐 어디 뭐 결혼을 하신다 할지, 이게 다 달라요. 또 목표로 하는 금액이 다르고요. 당연히 그 투자하는 금액도 다르시죠. 그리고 나는 뭐 1년 후에 난 그냥 이 시장 떠날 거야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자식에게 뭐 아예 그냥 맡기겠다. 뭐 20년, 10년, 20년 보고 하겠다. 이런 게 너무 사실 상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목표 금액이 있으셔야 돼요. 나 얼마 벌 거야. 이게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고요. 이거를 좀 시간을 두시고 이걸 제가 그 또 시기 나는 1, 2년 내 25년에 탈출할 거야. 그러면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뭐 장기와 단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장기로 한 10년 놔두고 뭐 비트코인 1개, 뭐 이더리움 10개, 뭐 리플 10,000개 이런 것들은
잘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어디 그냥 따로 별도 보관을 하시는 것도 있으면 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25년, 뭐 24년 말이라도 큰 기회가 오면 그때 또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시기, 또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오르면 팔지 뭐. 오르면 팔아졌습니까? 안 팔려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미리 매도를 좀 철저하게 계획하는 법을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그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